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야 이거. 택시가 나는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합니다. 3차로로 들어섰어요. 택시는 2차로에 있어요. 근데 택시가 차선을 넘어오네요. 깜빡이도 안 켜고 뜨아 넘어졌어요. 자, 이번 사고 택시랑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택시랑 안 부딪혔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다. 택시 책임 없다. 택시도 조금은 잘못 있다. 치료비는 대줘야 된다. 택시가 더 잘못했다. 치료비 플러스 합의금 줘야 된다. 택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택시도 조금은 잘못 있다. 6%. 택시가 더 잘못했다. 58%. 택시 100%다. 36%.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언제 들어오나요? 택시 깜빡이도 안 켰습니다. 택시 깜빡이도 안 킨 채 오토바이 과속 아니에요. 오토바이 제한속도 지켰습니다. 제한속도보다 낮아요. 오토바이 40km 근처예요. 이렇게 가다가 아직까지는 지금 뒤를 살짝 둘러본 거예요. 아직까지 택시가 2차로예요. 이때 깜빡이도 안 켜고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오토바이 놀래죠? 으아! 급제동하다가 넘어집니다. 오토바이 과속한 거 아니고요. 깜빡이 안 켜고 2차로에 있던 거의 멈춰있다시피 하던 택시가 슬그머니 들어오면은 놀라지 않을까요? 그리고 4바퀴가 아니고 2바퀴라서 급제동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이 팍 패이고요. 성형수술비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800만 원. 앞으로도 성형수술비가 1000몇백만 원 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5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거리. 택시가 들어올 때 거리. 다시 한번 택시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여기서 이때쯤. 요보다 조금 더 먼저? 요거 한 칸, 2칸. 글쎄요. 요보다 조금 더 먼저라고 그러면은 요 잠깐 옆에 보는 바람에 요때 요거 한 칸, 2칸 좀 더 한 20m가 채 안 되겠죠? 20m 될까요? 한 20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비어있는 3차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택시와 무관하다. 혼자 생쇼한 거다. 택시 조금 잘못 있다. 택시가 더 잘못했다. 택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택시가 과속으로 생각하셨군요. 택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역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분이 아직 한 분 계시군요. 2%. 오토바이 조금 잘못 있다. 택시가 더 잘못이고 오토바이 조금 잘못 있다가 24%. 택시 100% 잘못이다가 74%.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막 그냥 투표 결과 달라지는 거 이건 좀 웃기는 거죠. 다 보고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토바이 소리가 커서 과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 사고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경찰에서 택시는 아무 잘못 없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다. 생쇼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물어봤대요. 분석을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사고 분석서. 오토바이 42.3에서 38.3이다. 그러니까 3차로 택시가 들어올 때요. 결국 40km 정도였어요. 그때 택시가 3차로로 딱 차선 넘을 때 그때 위험하다 느꼈을 거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21.7m의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38.3km일 때 정지거리는 18.9m다. 21.7m의 거리가 있었는데 18.9m에 멈췄어야 된다. 1.8m 여유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마찰 개수를 0.7로 썼네요. 근데 오토바이는 마찰 개수 0.67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몇 메터 차이가 좀 다만 얼마나 좀 여유가 있을 텐데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잘 못 멈추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결론.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 인지 시점에서 충돌까지 거리인 21.7m보다 정지거리 18.9m 짧다. 딱 18.9m 섰어야 된다. 따라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택시가 3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 급제동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학적인가요?
이것 때문에 너 멈췄어야 돼. 왜 못 멈추고 넘어졌어? 너 생쇼야. 아니 여기서요. 저 택시가 쭉 가고 잠깐 옆에서 잠깐 보고 다시 보죠. 이때 들어오는데요. 아 택시가 저기서 하고 1점 몇 미터 왜 여기 멈췄어야 돼. 여기 좀 멈췄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거리에서 여기 좀 멈췄어야 돼. 급제동해갖고. 근데 왜 넘어졌어? 이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입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너 단독 사고야. 저 택시 잘못 없어.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택시가 여기에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나는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오토바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의 신청했더니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귀하는 이게 택시군요. 택시 쪽에서 택시한테 기아는 이륜차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공단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42.3에서 38.3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이륜차의 회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륜차가 딱 택시가 넘어올 때 그때 급제동했으면은 1.8m 앞에 멈췄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도 안 켠 채 차로 변경한 택시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택시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사고가 택시랑 관련이 없어요? 택시 관계없이 너 급제동해서 멈췄어야지. 왜 못 멈춰? 1.8m 앞에 멈췄어야 돼. 너 왜 넘어졌어? 너 생쇼야. 저 택시랑 아무 상관없어. 이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게. 그냥 가서 이게 멈췄어야지. 두 바퀴가 어떻게 멈춘대요? 네 바퀴도 멈추기 어려울 텐데. 택시의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너 택시랑 너 무관하대. 너 혼자 생쇼래. 경찰에서 그랬잖아.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했잖아. 토해내.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치료비 810만 원 대줬는데요. 그거 택시랑 관련이 없다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줄 게 없어. 치료비 주고 토해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지므로 토해내라. 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저요 이제 저기서 상대 측에서 로펌 변호사들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저는 이거 큰일 날 텐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요 소송 한번 했다가 큰 기업한테 지신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 2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거기다 아무런 합의금도 못 받았고 그리고 또 800만 원 토해내야 되고 저 성형술비도 1,몇백만 원 드는데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답변서 써내시고요. 반소 제기하세요. 오히려 손해배상 해달라고. 저 혼자 어떡하죠? 혼자 해보세요. 저 경아씨의 소송을 다 봤는데 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요. 법원 공무원이세요. 법원 공무원인데 변호사님 저 못하겠어요. 답답하네. 제가 승산은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겨야죠. 당연히 이기는데 100대 빵이냐? 아니면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도 조금 옆으로 좀 피한다든가 너무 급제동 하지 말고 그러면서 빵 하면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냐 해서 한 20%? 한 30%? 이제 그런 거 각오를 해야죠. 저는 100대 빵 쪽입니다. 근데 오토바이에도 판사에 따라서 한 20% 많은 30%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이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께서 소송해 주세요. 본인이 혼자 하세요. 그래서 저 변호사 비용 드리고 그러면은 그냥 혼자 해보세요. 했더니 변호사님 꼭 좀 잠깐 10분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월요일날 변호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 월요일날 어디 가야 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없어요. 그럼 오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잠깐 좀 가서 제가 서초 동안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아니 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그럼 어떻게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소송 좀 도와주세요. 가끔가다 변호사님 상징적인 거, 정책적인 소송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소송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 경찰은 택시랑 무관한 사고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다. 그렇게 판단 내렸고, 처음에 택시 보험사가 7대3 합시다. 비접촉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우리랑 잘못 없대잖아. 치료비 다 토해내래요. 채무 보존제 아무것도 줄 거 없는데 810만 원 줬으니까 다 토해내래요.
과연 이번 사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예, 제가 이 사건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이 나홀로 소송이 참 힘들어요. 이분 법원 공무원이신데도 변호사님 저 나홀로 소송 제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참 나홀로 소송 참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이분이요?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맡기시면 기본적으로 수임료 330만 원 들잖아요. 본인이 그냥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정말 저 시간도 없고요. 변호사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저 불안하고요. 그러면 오세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택시의 100% 잘못이냐? 아니면 불박차에도 조금, 오토바이도 조금 잘못이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